자,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3개 신도시에 3만 200가구를 공급한다. 이런 방침 발표했습니다. 내년까지는 모두 6만 2천 가구가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관련해서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나오셨네 보니까 직접 스튜디오에? 네, 맞습니다. 지난주부터 나왔습니다. 예. 자, 3만 200가구 공급 확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네, 앞서서 이제 짚어주신 대로 이제 정부는 이제 3기 신도시 이 사전 청약 제도를 좀 통해서 올해 이제 3만 2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내년까지 모두 합치면은 이제 6만 2천 가구가 시장에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전 청약 제도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공공택지에서 이제 공급되는 그런 이제 공공 분양주택 물량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량의 어떤 공급 시기를 기존보다 정해진 기간보다 1, 2년 가량 더 앞당겨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정부는 이 무주택 실소유자의 어떤 그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고요. 또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를 상당 부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시기상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맞춰서 이제 사전 청약 대상지와 또 공급 물량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관련한 세부 지침을 이제 21일부터 어제부터 이제 시행했습니다. 올해 공급되는 이제 3만 200가구는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이제 공급이 될 예정인데요. 4차례요? 네. 가장 빠른 달은 이제 7월입니다. 7월에는 4,4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고요. 10월에는 이제 9,100가구, 또 11월에는 4,000가구, 마지막으로 12월에는 12,700가구가 공급됩니다. 12,700가구요? 네. 12월에가 좀 많이 몰려있나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구체적인 이유는 저도 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기간이 좀 뒤로 갈수록 보다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지역을 좀 한번 짚어보자면 이제 우선 7월에 공급되는 이제 3기 신도시 지역에는 인천 계양지구입니다. 그쪽에는 이제 1,100가구 이제 공급을 시작으로 위례 신도시에 이제 400가구, 또 성남 복정지구에는 1,000가구가 이제 공급될 예정이고요. 인천 계양, 위례, 성남 복정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공급되는 이제 10월에는 남양주 왕숙 2지구에 이제 1,400가구, 그리고 성남, 신촌, 낙생, 복정 2지구에 1,800가구, 그리고 인천 검단과 또 파주 운정 신도시에는 2,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11월과 12월은 아직 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지역만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면 11월에는 이제 하남 교산, 그리고 과천 주암, 또 시흥 하중 등에 이제 4,000가구가 공급되고요. 12월에는 남양주 왕숙, 그리고 부천 대장, 또 고양 창릉과 같은 3기 신도시에 12,700가구가 이제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전 청약 제도를 통해서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을 그때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정부 방침 보니까요, 그 신혼부부들이 살 집을 그런 마련해 주는데 방점을 찍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신혼부부들이 어떤 그 주거 문제로 조금 결혼을 좀 망설이거나 아니면 좀 출산을 좀 늦추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도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했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올해 이 공급 물량 가운데 이 신혼 희망타운 비중을 전체의 절반 수준인 약 14,000가구 정도 이제 포함시킨 겁니다. 절반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신혼부부와 또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좀 청약 당첨 기회가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 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격을 좀 살펴보자면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이제 6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 부부나 또는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어떤 혼인을 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예비 신혼부부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네. 신혼희망타운에는 이런 교육시설이 좀 집중이 된 그런 종합보육센터가 설치될 예정인데다가 또 통학길 특화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놀이시설 이런 것들도 함께 조성이 될 예정이라서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혼이 만들어진다라는 점도 좀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신혼부부들은 대부분이 이제 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목돈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그런 신혼부부들에게 이 전용 금융상품을 좀 지원을 해서 네. 이 주택담보대출 이제 LTV의 비중을 이제 최대 70%까지 네네. 연 1.3%의 고정 금리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도 같이 내놨습니다. 1.3%요? 1.3%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 나왔으니까 그 홍남기 부총리가요. 부동산 시장이 좀 다시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 이거 단호히 경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네. 투기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네. LH 사태 이런 부분들도 좀 의식을 한 발언으로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요. 홍 부총리는 이제 21일 그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에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단호히 경계하겠다라고 네.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재건축 시장의 어떤 그 동향을 좀 면밀히 살펴보겠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에는 그야말로 이제 실수요자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부 역할에 좀 방점이 찍힐 전망인데요. 홍 부총리는 이제 최근에 좀 조율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좀 추진될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면서 일부 부동산 시장의 어떤 동요를 초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또 투기 수요 근절 또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아래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라는 그런 원칙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죠. 이것도 사실 부동산 관련 얘기일 텐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 부동산 대책 공약에서 얘기한 대로 규제 푸는 쪽으로 좀 막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저 얘기 나왔습니다 보니까 그 재건축 단지 쪽에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겠다. 네네. 이거는 근데 보면은 오 시장이 그 사실 공약 때는 전혀 꺼내지도 않았던 얘기였고요. 오히려 공약과 좀 반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일 공산이 좀 커 보입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 서울시의 어떤 재건축 활성화 기조를 좀 뒤집는 그런 이제 대책들을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요.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이 토지의 어떤 그 투기적인 거래가 이제 성행을 하거나 또는 이제 성행할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땅 어떤 투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그런 구역을 말하는데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일단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주택 그리고 상가 토지의 그 거래를 할 때 해당 구청장의 그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구청장 허가. 네, 만약에 이제 허가가 없이 이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토지 가격의 최대 30%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이제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매매나 임대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금지가 됩니다. 서울시는 이제 21일 주요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구역은 이제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와 또 여의도 아파트 지구 그리고 인근 16개 단지 또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또 성수 전략정비 구역입니다. 구역 지정은 27일 발효가 되고요. 지정 기간은 이제 1년입니다. 사실 근데 이런 이제 조치를 하는 이유가 이제 오세훈 시장이 공약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규제 풀고 재건축 빨리 하겠다 하니까 그 해당 지역의 어떤 부동산 시장 시세가 좀 들썩이니까 급등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규제 대책인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반응들이 좀 엇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시는 그 부동산 시장이 투기판으로 좀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선제적인 조치였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설명을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런 일부 그 재건축 단지와 또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정상적인 거래가 좀 포착이 됐고 그리고 매물 소진과 또 호가 급등 이런 이상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서 좀 선제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오 시장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 서울 집값이 다시 또 우상향의 조짐을 좀 보이면서 예, 예. 이에 대한 좀 오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책임론이 나올 것을 우려한 그런 포석이다라는 네, 네.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 집값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이 재건축 활성화 기조만 유지하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결국에 이제 오 시장이 재건축은 활성화를 하면서 이 집값도 안정화해보겠다는 어떤 뭐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아보겠다라는 예, 예. 전략이 좀 녹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소식 하나 볼까요? 이것도 부동산 얘기인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땅을 그렇게 많이 사들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소유한 그 국내 토지 면적이 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70%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제주도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인의 비중이 예. 4년 전에 비해서 크게 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예.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이제 순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016년에는 1,199만 8천 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상반기에는 2,041만 2천 제곱미터로 4년 사이에 약 70%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예. 국적별로 좀 살펴보면 중국인이 보유한 필지가 같은 기간에 2만 4천여 건에서 5만 4천여 건으로 3만여 건이 늘면서 가장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네. 또 공시지가도 이제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는데요. 이 중국인 소유의 그 전체 토지 공시지가는 2016년에는 2조 800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상반기에는 2조 7천억 원으로 30%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 이 기간 동안 또 미국인이 소유한 좀 토지를 한번 살펴보면 4%가량 좀 오르는데 그쳤고요. 예. 일본인이 소유한 토지를 살펴보면 오히려 4.5%가 하락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소유한 건 줄어들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네. 중국인들이 좀 알짜 부동산을 쓸어 담았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중국인들이 토지 매입하는 걸 어떤 뭐랄까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안 돼 있습니까? 네,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좀 지적이 예.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내국인과 어떤 외국인의 그런 규제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예,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김 의원에 따르면 이제 뉴질랜드와 호주,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그런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그런 규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허가 대상 토지와 또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그 신고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예.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이 토지 취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외국인과 이 내국인이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이제 내국인에만 이게 몰리다 보니까 좀 형평성 측면에서 이를 좀 바로잡을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거기다 또 그 금융권에서 그 대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내국인에 비해서 그 제한이 많이 상대적으로 제한이 있고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송민아 기자였습니다.